네, 안녕하세요. 이엠TV입니다. 네, 주식 요즘 장도 나쁘지만은 계속 손실을 본다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.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? 문의 오는 사람들 이게 캡처해가지고 많이 오는데 보면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. 구조 자체가 장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구조가 그렇습니다. 구조가. 5년을 했는데도 수익이 안 난다. 10년 했는데도 안 난다. 어떤 사람은 저보단 더 많이 했더라고요. 예, 그런 사람도 20 몇 년을 했는데도 저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수익을 안 낸다.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하물며 20년을 했는데도 2억 가지고 불과 1, 2년 만에 다 까먹고 200만 원 남았다고도 한 사람도 있어요.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이 대부분 보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. 뭐냐면은 어떤 분은 이제 한 종목에다가 그 종목을 믿어요. 무조건 믿고 이 종목은 무조건 간다더라. 누가 분명히 간다고 했으니까 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거기다가 몰빵을 해버립니다. 그 돈을 다 사버려요. 예를 들어서 2억 있으면 2억을 다 산 겁니다. 그분도 다 사가지고 내려가면 금방 몇 천만 원 까먹잖아요. 그러니까 손실하니까 금방 몇 천 까먹으니까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손실 볼 만큼 보면은 또 매도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과 1, 2년 만에 거의 다 손실을 봤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런 유형이 있고 또 대부분 특히 많은 유형인데 제가 종목 수를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보면은 한 500 가지고 해도 종목 수가 한 5개 정도 됩니다. 500만 원 가지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 그리고 보통 한 7, 8천 되고 5천 이상에서 1억 되면은 종목 수가 10개가 넘어요. 10개가.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차린다고 봐야죠. 네, 그러니까는 이게 하도 많이 사놓으니까 어떤 종목은 수익이 나더라도 또 어떤 종목은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좌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. 물론 블루칩 같은 좋은 회사를 10대 개씩 사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장기 투자 3년, 4년 해도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한 7, 8천 투자했다면은 한 1,000만 원 정도? 1,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손실을 나고 그 이상은 안 나는 경향이 많거든요. 네, 깡통이 된다든가 반도막이 난다든가 그러진 않습니다. 삼성전자나 이런 거, 한국전력 이런 거 있죠. 대형주 블루칩을 많이 사오는 사람들은 큰 손실이 안 나지만 이익은 없어요. 이 대형주는 움직이는 폭이 작기 때문에 하락폭도 작고 그러니까 손실이 안 나는 대신에 이익도 많이 안 납니다. 그리고 대형주를 매매할 때도 종목수를 줄여야 돼요. 종목수를 줄이고 작전을 잘 짜라겠잖아요. 삼성전자나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이런 거 들어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하면은 처음에는 한 2천 정도만 들어가야 돼요. 2천 정도만. 다 들어가면 안 되고 한 2천 들어가서 수익이 나면 한 200이나 500이라도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고 또 다른 종목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좀 쉬었다가 또 그 종목이 좀 내려가면 그때 또 매수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또 다시 매수했다가 또 빠지면 삼성전자는 많이 안 빠지잖아요. 5만 원에서 3만 원대 거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3만 원대 오면 또 한 2천만 원, 3천만 원 매수하면 올라갑니다. 기다리면은. 그러면 처음에 샀던 거는 본전이 되고 나중에 산 건 이익이 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만 해도 1년에 3번, 4번 이상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. 3번, 4번. 제가 아는 분은 한 3억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돈 1,000만 원 벌거든요. 평균 1,000만 원은 법니다. 한 3억에서 한 5억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돈은 못 벌어도 한 1,000만 원씩은 벌 수가 있어요.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짜가지고 주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많이 사놓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많이 사놓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는. 더군다나 코스닥 개별 종목 위험한 거 그런 거 많이 사놓으면은 바로 반도막 나고 그 손실이 엄청 크죠. 그리고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개인들은 대부분 보면은 여자분들도 그렇고 미수를 많이 하더라고요. 미수하고 신용, 미수하고 신용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.
그 손실액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면은 네,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투자해야 돼요. 그거는 그 돈만 까먹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다 까먹게 됩니다. 그러니까는 신용하고 미수 같은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강의를 해가지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패턴은 변함이 없네요. 변함이 없어요. 계속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매매를 하는 분들이 그 전에 강의한 걸 안 들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계속 문의가 오거든요. 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 수익을 못 냅니다. 낼 수가 없어요. 지금 장이 이제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목이 많이 빠지잖아요. 이게 많이 빠질 때는 일부는 매도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. 그냥 가만히 사는 채로 다 기다리고 있으면은 손실이 커질 수가 있어요. 절반이라도 매도해 놓고 그 대자 양봉 나오면 그때 이제 상승으로 쓰는 신호가 나오거든요. 그때 재진입을 해야 됩니다.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. 이 종목도 화천기계인데 제가 여기서 진입을 했거든요. 여기 2,000원대, 3,000원대 여기 초반에 진입을 해가지고 4,000원까지 여기서 많이 벌었는데 좀 눌림목 주다가 여기서 조국 관련주를 해가지고 7,000원까지 올라갔어요. 그리고 조국이 사태를 내면서 쫙 내려왔죠. 여기서 급락 하락을 했는데 다시 또 지금 전 저점이 와 있잖아요. 2,000원대. 그리고 여기 2,000원대에서 3,000원 초반 여기서 많이 움직였거든요. 밑에 자잘한 것 같아도 이게 2,700원에서 3,900원 거기 왔다 갔다 한 겁니다.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. 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작아 보이는데 여기서도 거의 5% 10% 수익이 계속 납니다. 저가에 잡기만 하면 계속 수익이 났어요. 화천기계에서도 많이 수익을 냈거든요. 여기 자잘한 데에서. 그리고 일단 이렇게 급등하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. 급등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. 항상 저가에서만 진입을 합니다. 물론 급등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잽싸게 먹고 나온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. 네, 그렇게 할 줄 아시는 분은 하시는 게 좋고, 저도 이걸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, 이런 거 맛을 들이면 이게 자잘한 건 못합니다. 자잘한 건 못해요. 5% 10% 먹는 건 못해요. 어떻게 빨리 쇼분내려고 자꾸 이런 거 들어가다 보면 급락을 맞이하기 때문에 벌 때도 있고 까먹을 때는 또 많이 까먹습니다. 손실 볼 때는.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. 주식은 습관을. 그리고 화천기계라는 이 회사는 사실 적정 주가가 이 회사 가치가 6,000원에서 7,000원 된다겠죠? 네, 저평가된 거에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 가치에 갔는데도 다시 내려오잖아요. 주식은 그 회사 가치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 회계 본능이 있어요. 이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팔면은 이익을 챙기면 다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올라간 거를 매수하면은 손실 볼 확률이 큽니다.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제 1년도 안 되시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금방 어떻게 주식 고수가 돼가지고 수익을 내시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 저도 초보 때 엄청 노력을 했는데 잠을 안 자고 공부했다겠죠. 그렇게 해도 한 3, 4년 걸렸어요. 3, 4년. 3, 4년 만에 주식은 독파가 됐거든요. 네, 그대로 계속 주식으로는 수익이 났는데 금방은 안 되더라고요. 이게 경험을 빨리 많이 쌓려면 매일 주식에 파묻혀 살아야 돼요. 그러면 한 3, 4년이면 어느 정도 다 됩니다. 저도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은 5년, 10년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. 네,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. 개인들이 이제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그거예요. 첫째, 그 포트폴리오가 잘못됐습니다. 네, 작전을 잘못 짠 거죠. 네, 그리고 이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. 너무 많고, 한 종목에 몰빵을 하고, 네, 그리고 신용하고 미수를 쓰고, 네, 그리고 장세에 하락장에 대응을 못 합니다. 하락장에 대응을 못 해요. 그냥 장 좋을 때 사는 걸 주식이 하락하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락해가지고 바닥 찍고 올라갈 때 버릴 수가 없어요. 버릴 수가. 내려갈 때 대응을 잘 해놔야 되는데, 잘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자금이 없는 겁니다. 손실만 보고 있고. 그러니까 올라갈 때 또 못 보는 거예요. 내려갈 때 좀 팔아놓고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해놓고 있어야 장이 좋을 때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,
장이 좋을 때도 그래도 수익을 못 냅니다. 그리고 이 주식 경험이 없으면은 그 자금이 확보가 돼도 장이 좋을 때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. 장이 좋다고 꼭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얘기했죠. 모르면 장이 좋을 때는 좀 까먹다가 장이 나쁘면 많이 까먹는다겠죠. 네. 그렇게 되면 완전히 하수라고 보면 됩니다. 장이 좋을 때는 벌고 장이 나쁠 때는 손실 보고 하면 중수예요. 중수. 장이 좋을 때는 좀 벌고 장이 나쁠 때는 더 벌면 그 고수입니다. 고수는 장이 안 좋아도 벌어요. 네. 장이 안 좋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. 이게 장이 너무 올라가다 보면은 이 종목이 많이 다 올라갈 게 많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. 별로. 수익이 들러요. 차라리. 그래서 빠지기를 바랍니다. 비가 한번 쫙 와야 공기도 깨끗해지고 또 생활하기 좋듯이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폭락장이 와야 수익이 팍팍 늘어납니다. 수익이. 제가 리모 샀을 때 대폭락이 왔잖아요. 폭락이 오고 상승할 때 그때 돈 엄청 벌었습니다. 상승할 때. 수익률이 엄청납니다. 그런 때는. 근데 장이 좋아가지고 이제 지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배가 땡땡해지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. 수익이 안 나요. 수익이 사실은 많이 안 납니다. 장이 좋을 때는 제가 한 달 수익이 20%에서 30% 난다겠죠. 장이 좋을 때는, 장이 나쁠 때는 40% 나고,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장이 나빴다가 올라갈 때 초반에 그때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겁니다. 장이 나빴다가 올라갈 때 초반에. 그리고 지수가 꼭대기에서 이제 기간 조정할 때 있죠. 네, 그때는 수익 내기가 참 힘듭니다. 그때는 고수들도 힘들어요. 그때는 빨리 폭락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주식은 올라갔다가 또 폭락도 오고 이렇게 해야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거지. 항상 좋다든가 하면 돈벌이가 잘 안 돼요. 물론 뭐 저기 예전에 그 IMF 끝나고 그때 코스타 활성화 시대 때 그때가 막 계속 무슨 상한가 치는 것도 막 하루에 막 100개씩 나오고 막 할 때 네, 그렇게 되면 괜찮죠. 그런 식으로 막 미국 주식마냥 막 끝도 없이 올라갈 때 네, 그런 때는 막 할만합니다.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. 그렇지 않고 미적미적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진짜 제일 힘들어요. 그런 때는 돈 벌기가. 그래 주식 시장은 누가 승리하느냐는 누가 먼저 그걸 지키느냐. 네. 마음을 급히 안 먹고 신용을 안 쓰느냐, 미수를 안 하느냐. 네. 한 종목에 몰빵 안 하느냐. 누가. 그리고 네, 여러 종목을 사 가지고 관리도 안 되게 관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. 네, 그런 식으로 안 하느냐. 그걸 누가 먼저 안 할 수 있느냐.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. 그걸 못하면 승리 못해요. 죽어도 못합니다. 주식은. 분명히 얘기하는데 작전을 짤 줄 모르면 주식시장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. 작전을 짤 줄 모르면은. 아니면 자기만의 기법을 진짜 연구해가지고 나는 거기에다가 올인을 하겠다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확실하게 접근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면 몰랄까. 그렇지 않으면 진짜 힘든 게 주식시장입니다. 쉬운 게 아니에요. 이 전업한다는 게 그게 쉬우면 뭐 전업하는 사람 많겠죠. 다 전업하죠. 거의 전업한다고 대들었다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사무실 철수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. 보통 자기 계좌 하나 운영하는데도 수익을 못 내잖아요. 계좌 하나 운영하는데도. 저는 계좌 3개, 4개, 10개 운영해도 수익을 다 냅니다. 지금은 4개 운영하고 있는데 네, 4개 이상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. 계좌 수가 많으면 수익률이 떨어져요.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. 4개, 5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. 운영하기가. 물론 한 개만 가져가면 최고 좋죠. 그게 한 개 가지고 하면은 그 집중력도 있고 해가지고 관리하기도 좋고 네, 수익률을 제일 크게 낼 수 있죠.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그 원칙을 지키셔가지고 그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그 수익 못 낸다고 자꾸 그 상담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 조금 마음이 좀 그렇네요.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꾸준하게 그 원칙을 지키면서 노력하시면은 네,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습니다. 수익 내고 주식은 뭐 수익을 내야 이게 재미가 있어요. 손실 보고 하면 진짜 괴롭습니다.
육체 노동하는 게 나아요, 차라리. 정신 노동하는 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수익을 못 내면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더 망가집니다. 네, 육체 노동하는 거는 그 운동이라도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몸이 피곤하지 스트레스는 안 받거든요, 사실 많이. 근데 이거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기 때문에 그 몸이 망가져요. 특히 젊은 사람들은 좀 덜 할지 모르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전업 투자 함부로 되들으면 안 됩니다. 그 제 생각에는 전업 투자를 하려면은 최소한 30대에 들어와야지 40대, 50대에 들어오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거든요. 40대, 50대는. 왜냐면 이게 한 50이 넘어가면,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좀만 스트레스 받아도 몸에서 금방 신호가 옵니다. 젊을 때는 한 20, 30대에는 스트레스 어지간히 받아가지고는 크게 신호가 안 와요. 뭐 눈도 괜찮고, 뭐 치아도 괜찮고 괜찮지만 50대,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금방 뭐 이도 흔들리고 막 여러 가지로 이게 몸이 안 좋아집니다. 스트레스를 받으면은. 그렇기 때문에 전업하시는 분들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, 일찍. 그리고 전업만 하지 말고 이제 자기 직장 있으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, 주식은. 틈틈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. 네,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독자분들이 손실을 하도 보고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, 네, 자꾸 문의가 와가지고 네, 답답한 마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런 식으로 잘 지켜가지고 앞으로 네,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만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